이슬은 간밤에 별들이 내려와 사랑한 흔적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더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 오늘은 월간 신문의 지은경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는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협소한 곳인데 그래도 이 좁은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또 대표님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달려왔는데요. 날씨까지 되게 센치하게 분위기를 잡아주더라고요. 양쪽에는 책이 이렇게 빼곡히 있는데요. 우리 박사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사님의 자기소개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순수한 여자, 용감한 여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인 지은경이 인사드립니다. 순수한 여자, 용감한 여자, 최선을 다하는 여자. 와, 마음에 쏙 듭니다. 우리 박사님은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공간에서 창작도 하시고 또 월간 신문에 이게 잡지인가요? 네, 그렇죠. 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요. 그 잠을 일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것보다도 생체리 되면 한 서너 시간만 자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야.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 혹시 전통 팽이 아시나요? 전통팽이 알죠. 아시죠? 얼음판에서 막 때리는. 그렇죠. 네. 때려야만이 돌아가죠. 네, 슬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지금 혼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을 지키기 위해 저 자신을 연모하고 팽이를 때리듯이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순수하고 용감한 여자가 탄생했나 봅니다. 정말 3, 4시간,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을 주무시면서 지금도 코로나 지금 시국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사신다는 거죠. 팽이를 이렇게 치듯이 채찍질 한다는 그 말씀이 되게 와 닿으면서 더 열심히 저도 살아야지 박사님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뭔가 이렇게 결심이 쓰기도 합니다. 월간 신문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으로. 예. 어떤 잡지인지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홍보하라 그러니까 신이 나는데요. 예. 저희 월간 신문에는 1980년도에 창간된 우리 문단의 선배님들이 만든 잡지입니다. 이비진 선생님, 또 수필의 강범우 선생님, 또 하유상 선생님, 도창혜 선생님, 김창직, 박영만, 황금찬, 이남석, 김남석, 이기진 이런 선배님들이 처음 창간을 해서 1년에 한 연간지로 발간이 되다가 2003년도에 제가 선배님들에게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한 18년간 격월간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격월간. 네, 1년에 6번이 나오죠. 야, 참, 그 고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부럽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박수를 막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시네요, 박사님. 예, 저희 문학 잡지들은 시만 나오는 시 전문지, 네. 또 수필만 나오는 수필 전문지 이렇게들 있는데 저희는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종합 문예지입니다. 종합 예술, 예. 종합 문학지. 예, 그렇죠. 네. 종합 네. 문학지, 문예지. 예술도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래서 각 잡지사마다는 이제 문학단체가 있는데 네. 저희는 8개 문학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일까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자기의 문학단체만 갖고 있다가 이게 처음 포괄적으로 협력단체가 8개 있는 단체는 저희가 처음 시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문회가 있는 한국신문회 문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태문인 옆에, 나라사랑문인 옆에, 서울미래예술협회, 인사동 시인들, 시합평 이목회, 그 다음에 태극기 선양 문학회, 그 다음에 천지신앙섬협회, 이렇게 8개 단을 이렇게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또 이렇게 선장으로서 잘 앞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많은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군요. 네.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문학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을까요? 문학활동은 문인들, 그동안 참 많은 문인들을 저도 만났어요. 네. 근데 이 문인들을 만나보면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물론 저도 문학소녀 시절에는 백일장에도 피각돼서 나가보고 이랬지만은 저는 그렇게 문학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문학에 뛰어나다기보다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네네, 그런 사람에 속했죠.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집에서 책장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요. 나의 이야기를 할 게 뭐 없을까 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우와. 예, 아주 정말 역사가. 책이 오래됐죠. 제가 책이라기보단 노트인데요. 그렇죠. 우와. 노트 같은 건데, 영어가 막 써있고. 제가 70학번이니까 이게 66년인가 네. 67년인가 쓰여졌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보관되었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 써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제가 우와.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와.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명한데요? 문학소녀? 예, 문학소녀였던 네.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네, 정말 이런 답으로 책, 네, 예. 간직하고 물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흔적이 역사가 네. 그대로 그런 것도 묻어있네요. 있고, 또 87년도에 네. 또 이런 보리수 신앙송에 나가서 발표하고, 보리수. 예예.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것도 참 오래됐어요. 이게 4집이 88년이니까 1집이 84년도인가 나온 건데, 총설. 예, 총설이라고 이제 동인지죠. 네. 예,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게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주 옛날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지은경 어떤 사람인지 제가 살짝 더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시인으로서 또 문학 박사로서 문학 평론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지은경 박사님은 87년도 보리수 신앙송에서 자하상을 발표하면서 문단 시작은 네. 정식으로 하셨네요. 최근에 오래된 침묵 13번째 시집을 내셨고요. 평론집으로는 의식의 흐름과 그 모순의 해법, 네, 평론집입니다. 평론집이고, 칼럼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자하상이라고, 거의 뭐 30권이 넘은 이런 서적들이 있네요. 예. 열심히 산 흔적이겠죠? 네, 저희 칼럼 또는 원고책 다 받은 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집으로 이제 하나 묶은 거고, 네. 그 책보단 제가 정말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시. 이 시가 전국에, 혹시 우리 사회자님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네. 70여 개가 됩니다. 우와. 이 책을 문인들끼리 책을 각출해서 찍어서 이 책을 13년 동안 교도소에 5권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와. 어느 교도소 소장님은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감사장도 이때 또 보내주시고 박수 한번 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박사님하고 대담하다가 박수를 많이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이거는 남다릅니다. 제 개인 시집보다 우리 회원들 시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가 2019년도에 네. 우리가 1919년도가 3.1운동이 일어났던 때 아니겠어요? 네.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저희가 중국 상해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우리
임시정부를 다녀오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삽입운동의 거점을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 글들을 우리 회원들의 글을 실은 이 글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 책이 이것도 없을 거예요. 최초겠네요. 직접 현장에 다녀오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여러 네. 분들이 쓰셨다는 거고 네. 보니까 12번째 시집 숲의 침묵 읽기 그리고 13번째 드디어 오랜 침묵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오랜 침묵은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했길래 이렇게 오랜 네. 침묵이라고 이렇게 명찰을 딱 달고 나왔을까요? 이 시집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의 문학세계다 한다면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는 페미니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요즘 젊은이들로 얘기한다면 그대로 드러내면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작품 한번 실지도 못했을 거예요. 분위기가 사회적 예, 분위기가 예, 그렇다는 사회적 거죠. 분위기가 그랬죠. 네. 그러다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적나하게 드러낸 게 바로 이 오래된 침묵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드디어 소리를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은 분위기도 그렇고 감히 낼 수도 없었던 그런 묵혀두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그럼 여성들이 많이 읽어보면 뭔가 와닿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희는 잠자는 의식을 깨우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는 의식을 깨우는 네. 사람. 그러면 그리고, 아까 네. 목사님 제가 보니까 문학 활동을 네. 어찌됐든 어린 시절부터 문학 소녀는 아니었지만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또 뭔가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문학을 하시게 된 동기. 사실 저의 문학의 동기는 슬픔에서 시작됐습니다. 슬픔에서요. 예,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보다 좀 더 그 슬픈 것, 고통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것들이 더 독자의 공감을 주지는 않나 해요. 그래서 제 문학의 동기들 사실은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 또 모순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제 문학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회에 대한 부조리나 그런 아픔, 고통 같은 거를 다 토해내고 싶으신 건데 드디어 2000년 이후에 이제 박사님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네, 시기가 왔고 그런 시절이 와서 오랜 침묵이 이렇게 탄생했군요. 문학 활동의 동기를 들어보니까 보편적이진 않아요. 박사님께서 좀 크신 것 같고 또 여성으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반성도 좀 해보고 이렇게 일침이 좀 쏘아지는데 문학 활동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일들이 그럼 있었을까요? 여성으로서 여러 문인으로서 공개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네네. 드릴까요? 네네. 네. 1919년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4.19 혁명 59주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저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종합토론자로서 제가 그 단상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4.19 혁명이 부정부패 또는 억압에 대한 또는 민주화를 위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4.19 혁명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어떤 시각에서 했냐면 남성들이 남성을 향한 그 권력주의에 대한 그 혁명을 일으킨 거지만 제가 본 것은 모든 남성들은 여성들은 그 남성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한 것은 여성의 억압을 저는 혁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다 하지도 않고 좌장이 저를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강당이 엄청 크지요. 네. 거기에 200명이 넘는 엄청난 그 관객들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단상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관객을 향해서 지금 오늘 민주화 이 4.19 혁명에 관한
우리가 인류에 대한 혁명, 인간에 대한 혁명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거 제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할까요? 하고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박수와 함께 완전 승리인데요. 네, 박수보다 네. 한 번도 빠지도 않고 전부 기립했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해야 돼 그렇죠. 발표하십시오 하고 저를 지지해줘서 음. 제가 그 자리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발표를 다 제대로 마친 했습니다. 거예요? 이런 재미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정말 그 분위기가 박사님의 이야기만 듣고도 이렇게 소름이 딱 돋으면서 그 분위기가 이렇게 수채화처럼 그려지는데요. 와, 그런 멋진 예. 일을 하셨군요. 예. 4.19 하면서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야, 저도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니까 네. 몰랐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네. 이 침묵하지 말자는 그 뜻에서 사실은 그 일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이 미덕이라는 얘기를 주로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불의한 거 보고 예. 미덕이라고 참고 있고 네, 나한테 손해가 끼칠까 봐 참고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침묵을 하면 우리가 정말 미덕일까요? 아니요. 혹시 침묵을 하면 침묵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득이 올까 봐 맞아요. 침묵을 그거는.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침묵은 침묵에 악에 협조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무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침묵은 얘기를 하고 악에 싶었어. 협조하는 암암리에 그렇죠. 그런 거구나. 침묵이 그러니까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될 때는 침묵하지 말아야 침묵하지 됩니다.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책의 내용도 사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사님 그 얘기 하시니까 여류 시인으로서 불평등했던 에피소드 한 도막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열을 내고 하셨는데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여자의 지도자들이 많아야 빨리 양성평등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네. 여성들에게 그날 사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사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이전이기 때문에 200여 명, 300여 명에 들어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저 질문을 받느라고 그날 저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타 아닌 스타가 많은 되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랜 침묵이 시집 13번째 어떻게 보면 박사님의 철학, 여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시집 속에 한 편만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아우, 낭송해 주십시오. 네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대하겠습니다. 고통의 빛남이라고 고통도 빛난 거잖아요. 삶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고통의 근데 빛남이라고. 그 삶이 빛나지는 게 어떤 건가 한번 네. 보여주세요. 고통의 빛남이라고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빛남, 지은경. 유리잔이 깨어졌다. 깨어진 것들이 빛에 부딪혀 빛난다. 부서진 것들은 때론 송곳이 되어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깨어진 아픔들이 모여 우리를 다시 빛에 서게 한다. 와, 짧지만 네, 고통이 아름답게 이렇게 낭송해 또, 주시니까 네. 훨씬 더 이 아름답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 고통의 빛남이라는 시가 들어있는데요. 이 고통의 빛남은 뭐 시작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짝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가 그렇듯이 고통의 빛남도 결국은 남성의 권위주의 또는 가부장제에 억압된 그러한 삶의 아픔들을 사실은 언젠가는 다시 빛에 서서 빛나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약자, 아픈 자 또는 소수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보니까 유리잔이 깨어졌다. 약자잖아요. 네. 아픔이고 여성이고 깨어진 것들이 빛에 부딪혀 빛난다. 결국은 승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하나의 그 유리천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우리 다시 여성들이 음. 동등한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린 일어서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주장했다고 봐야죠. 우리 지은경 대표님께서 이렇게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이렇게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남다른 뭐가 있지 않고 이렇게까지 또 제가 싶어요. 박사학위를 네. 1980년도에 그 페미니즘 시인으로 유명한 최승자 네. 시인의 그 작품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의 작품은 페미니즘을, 그러니까 남성의 그 권위에 눌린 여성의 아픔만을 썼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작품을 휴머니즘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에 통과됐는데, 지금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남성, 여성, 빈부 또는 소수자 또는 이런 것을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공동체의식, 휴머니즘으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제 시의 방향은 휴머니즘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페미니즘이 뛰어넘어서 휴머니즘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은 독자들이 우리 지은경 시 하면 어떤 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을까요? 따뜻한 사람? 인류의?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지향하는 것이 휴머니즘이듯이 저는 이 코로나와 같이, 코로나가 지금 세계적으로 번져서 지구는 이제는 경계선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이 없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문학 세계도 어떤 인류에 관한 그러한 자연보호에 관한 이러한 시의 방향으로 저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프닝으로 이슬은 간밤에 별들이 내려와 사랑한 흔적, 이 짤막한 시, 단시잖아요. 아주 짧죠. 네, 하이쿠처럼 이 이슬이라는 시를 보고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으로 썼는데 예. 간밤에 별들이 내려와 사랑한 흔적, 바로 휴머니즘이네요. 그럼 아주 순결하고 순수하죠. 네, 맞습니다. 또 숨이 멎을 것 같은, 벚꽃 아래에서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아마도 나는 찔렸나 보다 급소를,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이런 시들을 보면 정말 인류애가 느껴집니다. 이쯤 해서 우리 대표님의 인생 철학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시인이니까 우선 좋은 작품을 많이 써야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문인이 아니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 또는 앞으로도 살아갈 방향,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은 정직하게 살자. 정직. 네. 거짓 없는 인생을 살자.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 네, 그치? 예. 그게 가장 위대한 거죠, 박사님.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순수한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순수하고 용감하고, 정말 용감하신 것 같아요. 제 앞에 공무원 문학이라고 이 책도 개간지인데 관련이 있으신 거예요? 네. 어떤 관련이 있으세요?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원고 청탁을 받으면 거의 시를 청탁받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제게 산문 청탁을 많이 합니다. 이 공무원 문학에서 권도원을 좀 한번 써달라고 했어. 공무원 문학에서 네. 권도원. 네, 그래서 이를 썼는데 권도원은 와 빨간. 네, 예. 네, 그래서 네이펜은. 문학은 시대의 등불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이 내용은 세계사에 관련된, 우리나라와 세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말하자면 가장 이웃나라 중국과의 동북공정 문제, 또 일본과의 독도 문제, 또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제주도를 땅을 사들이고, 또 내년에는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 30년인가 될 거예요. 공무원 문학의 권도원 다 씁니다. 네, 그것도 했고, 문학은 시대의 등불이다. 또 이제 현대 작가, 네. 여기서도 여기도 원고 그러면 청탁이 시가 왔는데, 아니라
네, 산문입니다. 네. 여기도 책물이에요. 권도원에 작품을 하나 써주세요 해서 혹시 이 잡지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써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한국 문단에 총체적 반성을 촉구한다 해서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단 두 문단에 대해서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의 등불입니다. 지은경 박사님은 문학은 시대의 등불이면 지은경 여성의 등불이다. 제가 이렇게 명명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보니까 또 인생이라는 시집도 있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박사님을 다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내는데 이 인생은 박사님의 인생을 좀 엿볼 수 있는 시들이 들어있겠죠? 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있고. 재미있는 시집이다. 예. 시간의 춤이라고. 예. 이렇게 맥락이 좀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 것 네, 같은데 시간의 춤. 아주 시간에 관련된 것만 시리즈로 쫙 썼습니다. 그러니까 열정, 용감, 순수,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창, 이게 몇 번째? 9번째 시집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수아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이수아 선생님이 이 시집을 읽고 눈물로 그 해설을 써주신 책입니다. 비창. 예. 알고 계십니까? 아까 언급했던. 네. 알고 계십니까? 그대들이요. 이거는 아까 소개했고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며. 아까 요 책을 하나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네, 그거 해주세요. 이것도 정말 기념비적인 네, 책입니다. 기념비적인. 윤동주 시인이 1917년도에 태어난 건 아시죠? 네. 네, 12월 30일 날 태어나셨죠. 그때 저희가 12월 달에 이 책을 이전에 2017년도 100년이 되는 해에 우리 작가들의 작품집을 만들어서 일본의 현해탄을 건너가서 후쿠오카 감옥소를 들러서 그 앞에 그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 묘가 거기에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묘지에 이 윤동주 100주년 기념집을 헌정했던 그 책입니다. 그렇구나. 이것도 우리나라에 이 책 한 권밖에 유일하게.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예. 윤동주 100주년 때 저도 신앙송 공연을 몇 차례 했었거든요. 저도 예. 일시니까. 예, 그리고 그렇군요. 직접 저희도 묘소도 한번 가서 서시도 낭송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자화상으로 데뷔하셨잖아요. 박사님이 보리스 신앙송에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 우리들의 자화상을 한 줄로 소개를 해주십시오. 지은경의 인생이라는 아까 시집도 있었지만 네. 지은경의 인격과 성격과 이러한 것들이 뭉떨어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야, 숨이 찬데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박사님이 살아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후회되는 일 1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최선을 인생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이게 돌아보면은 허물도 많고 그림자도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이렇지만 이 문학을 통해서 저는 다시 인생을 태어났다. 제 인생, 제 3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문학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더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실까요? 이제 가을이나 겨울 사이에 제가 평론집을 하나 더 내고 칼럼집을 하나가 더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작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작품을 쓰는 거는 저뿐이 아니고 모든 작가가 다 똑같은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좋은 작품을 쓰겠다는. 그러나 그 작품 쓰는 거 이외에 한 가지 제가 더 꿈이 있다면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OECD에 지금 8위에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은 사실 여성의 권위는 OECD 국가 중에 29위로 최하위입니다. 여성의 권위가 그만큼 아직도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을 위해서 공존을 위한 그 교육을, 사회 교육을 여성을 위해서? 네, 여성을 위한 사회 공존의 교육, 그러니까 공생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또는 모든 소수자와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그 대사와 같이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그 사회 교육을 하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수많은 후배들이나 또 제자들이 그 공존하기 위해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여성 하니까 갑자기 자랑스러워집니다. 여성으로서 우리 박사님 보니까 여성 하니까 황진이 문학상을 받으셨더라고요. 황진이 문학상, 연암 문학상, 또 세종시 예총 자문위원도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박사님이 국제편 한국본부 이사,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이사, 이사를 되게 좋아하세요. 이 이사를 좋아하세요. 여성문학인회라고. 네. 오래됐을까요? 아우, 반세기가 넘었죠. 반세기가 넘었죠. 50년, 50년이 그럼 넘어서 한 한국문인협회 60년이 될 겁니다. 한국문인협회 탄생하고 바로 그렇죠. 네네. 거의 역사가 같이 나란히 네, 가고 있네요. 그렇지만 많이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진 거 보면 불평등했었나 네. 봅니다. 사회적으로. 초기의 당시에는 그래도 여성문학인에서 여성을 위해서 많이 하셨어요. 문학은 시대의 등불이니까. 네. 특히 여성 문학은 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문학. 네. 이렇게 박사님과 문학 이야기도 하고 여성 이야기도 하고 박사님의 꿈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더스토리 방송 공통 질문이지만 출연 소감이 궁금해집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이요? 예. 왜냐고 한번 물어봐 왜 주시겠어요? 감동일까요? 네. 소크라테스 시절에는 문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사실은 플라톤 제자가 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나중에 남긴 거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질문과 제가 답을 하면서. 더스토리 방송이요? 예. 우와.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을 보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반성하고 또 자각하고 이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스토리 방송의 대표이신 박가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진행을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진행 총괄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출연 소감 역대급입니다. 네. 예. 더스토리 방송이 나아갈 바로 길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박사님과 더 긴 시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또 저희가 정해진 시간은 다 왔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인사와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아주 여성 문제만 갖고 한번 저하고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뵙고 싶고요. 기대됩니다. 네, 제 변변치 않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자, 순수하고 용감한 여자답습니다. 저도 박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새기면서 다시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더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해 13번째 시집 오랜 침묵을 출간한 월간 신문의 대표 지은경 박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처럼 행복한 날 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